안녕하세요 여러분, 훈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한국인들의 고민거리죠. 영어 듣기가 안 들려요. 귀가 안 뚫려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듣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 공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멘탈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둘 다 고루고루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영어가 안 들리는 첫 번째 이유는요, 충분히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영어가 들릴 만큼, 귀가 열릴 만큼 충분히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딕테이션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 듣기 공부법 이렇게 검색해보면 정말 항상 나오는 그 딕테이션이요. 받아쓰기라고도 하는 부분인데 정말 많은 영상에서, 정말 거의 모든 영상에서 그 딕테이션을 강조하죠. 근데 이 딕테이션을 강조하는 게 영어를 한번 듣고 그걸 한번 받아 쓴다고 해서 절대 귀가 뚫리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딕테이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문장 그거 채워 넣으려면은 정말 적게는 수십 번에서 많게는 100번, 수백 번도 들어야 하거든요. 철자 하나, 관사 하나, S 붙은 거, 전치사 이런 것까지 들으려면은 정말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받아쓰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모르는 단어를 확인하고 이 단어가 어떻게 발음되는지 듣고 또 인지하고 다양한 영어 문장 구조에 끊임없이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딕테이션을 강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영어 듣기라는 것은 반복 노출이 정말 중요한데, 그게 핵심인데 딕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공부법은 이걸 강제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영어 공부하는 분들 중 대부분이 한 문장이 안 들린다라고 했을 때 이걸 많아야 10분, 많아야 20분 공부를 해요. 근데 그 정도는 외국어를 듣기에, 귀를 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이 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은 듣기를 위해서 딕테이션을 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보통 하지 말라고 하죠. 쓰는 에너지 대비 그게 그렇게 효율적인가 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제가 꼭 말하고 싶은 건 받아 쓰는 과정은 없더라도 딕테이션 할 때만큼의 반복 노출과 인지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노출이 되어야만 들린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너무 조급해요. 저는 딕테이션 했는데요, 50번 들었는데요, 100번 들었는데요, 근데도 안 들려요 라고 말하고 싶은 분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영어 듣기라는 것은 그 반복 노출되는 그 횟수도 중요하지만 그 반복 노출되는 기간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50번, 100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6달, 1년 매일매일 그 50번, 100번을 듣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 됐는데 부모님 뭐라는지 안 들린다. 그러면 뭐라고 해주실 건가요? 또는 외국인 친구가 3달 동안 영어 공부를 하는데 한국인들이 뭐라는지 모르겠어, 듣기가 잘 안 돼, 귀가 안 뚫려 라고 하면은 뭐라고 해주실 건가요? 안 들리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조급할 게 없다라고 아마 말씀하시겠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안 들리는 게 너무너무 당연해요. 들린다라고 하면 이상할 정도로 안 들리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니까 너무 걱정 말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든지 아니면 I love you. 이런 문장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이해가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 몇십 년 동안 이 표현에 얼마나 많이 노출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안 들리는 문장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는 것을 보고 읽고 듣고 했던 그 횟수, 그 기간만큼 노출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정도의 노출이 이루어진다라면요, 어려운 문장이든지 생소한 문장도 우리가 I love you 라는 것을 듣고 이해하는 것처럼 들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한테 조금의 여유를 더 주시고요, 아직은 안 들리는 게 당연하다, 안 들려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험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조급해하지 않아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진작했었어야겠죠. 그런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언어를 배우는 단계라면은 아직까지 충분한 노출이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라면은 정말 당연한 것이니까 앞으로 많이 쌓아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듣기만 해요. 정말 듣기만 해요. 그러니까 횟수도 많이 듣고 들은 기간도 꽤 되는데도 안 들리는 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아예 안 듣는 사람보다 그래도 듣기라도 하면은 더 나아요. 근데 그냥 듣기만 해서는 딱 그 들었던 문장만 들을 수 있어요. 딱 그 음성만 다시 나왔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그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원어민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듣고 싶고, 시험장에 갔을 때 다른 영어 문장이 나와도 듣고 맞추고 싶잖아요. 그러려면은 단순 듣기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외국인, 우리가 들었던 음성과 분명 다를 거예요. 성별이 다를 수도 있고요. 목소리가 다를 수도 있고요. 억양이 다를 수도 있고 톤이 다를 수도 있죠. 속도가 다를 수도 있어요. 이런 난관들을 다 극복하고 들으려면요, 반드시 영어 문장을 소리 내어서 입 밖으로 뱉어야 돼요. 제가 정말 어릴 때 얼핏 들었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외국어 문장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읽을 줄 알고 reading이 되겠죠. 그리고 말할 줄 알면 speaking이 되겠죠. 들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던 들린대요. 그러니까 단순 듣지만 마시고요. 들었다라면은 그 성과 비슷하게도 소리내보고, 발음도 좀 굴려보고, 영국식으로도 말해보고, 빠르게도 말해보고, 느리게도 말해보고, 여러분들 입 밖으로 계속 뱉어보세요. 이게 자유자재로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외국인을 만나도 그 언어가 들리게 될 거예요. 마지막 영어 듣기가 안 되는 네 번째 이유는요, 너무 쫄아 있어요. 너무너무 겁먹어 있어요. 원어민의 말을 듣기도 전에, 시험장에 가서 영어 듣기의 음성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긴장되어 있고 겁먹어 있고 또 압박감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한국인이고 한국어는 그래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 정도로 긴장되어 있고 압박되어 있고 겁먹은 상태라면은 한국어도 안 들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를 듣겠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죠. 이것도 겁먹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시험이 어려워지고 긴장이 되고 겁이 나면요, 평소에 그만큼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 되겠죠. 근데 시험장에 간 그 당일만큼은 정말 자신감 있게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제가 토익 시험장에 갔을 때 LC를 듣는 마인드는요, 그래 한번 씹으려 봐라, 딱 그 정도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라는 거예요. 물론 잘 안 들리는 문장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말 충분한 반복 노출이 되었고 또 소리 내어서 그것을 외쳤다라고 한다라면은 정확히 뭐라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긍정의 느낌인지 부정의 느낌인지 아니면 뭘 권유하는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은 분명히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화에서도 다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눈치껏 할 수 있는 거고, 시험에서도 문제는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준비와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듣기 실력은 쑥쑥 올라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듣기 시험에서 뭐 감도 못 잡는 문장이 나올 수 있어요. 아예 놓칠 수도 있고요. 그때 제가 가지는 마인드 중 하나는 굉장히 거만하고 오만한 그런 마인드일 순 있지만, 내가 못 들은 것은 수험생의 99.9%는 어차피 못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 틀릴 거기 때문에, 다 못 듣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문제에 임한다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너무 큰 압박감은 들릴 것도 안 들려요. 그래서 충분히 준비했다라면은 자신 있게 시험장에서만큼은 정말 홀가분하게 한번 말해봐라, 들어줄게 라는 마인드, 그리고 못 들어도 된다, 안 들려도 된다, 놓쳐도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겸하신다라면은 10개 들을 거 12개 들을 거고요, 700점 맞을 거 750, 800점 맞을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어 듣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여러분들도 다른 의견이나 질문이 있다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혹시 영상으로 다뤘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